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문장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뭐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네.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보면서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계성과 관련이 있는 건데 뭐 한번 간단히 읽어드리면 이게 엄청 종교적인 느낌은 아니라서 그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간을 운영을 하는 게 제가 잘나서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멋있어서 좋아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좋아해 주시고 이 공간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사람 덕분에 이거를 계속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크게 들어서 아 그래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하게 이제 이 일을 즐겁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문장을 보고. 사실 이 공간에 오기 전에 제가 현경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되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히피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히피와 전혀 반대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위 히피라고 하면 좀 반사회적이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연상이 되는데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히피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뉘앙스도 가지고 계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적극적으로 챙기시고 열려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신기한 캐릭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특별한 캐릭터. 그게 저는 그 단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와 방임이거든요. 자유롭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한 그 책임과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임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좋아하니까 다른 것들을 놓아버리겠다라는 그 무책임한 태도가 그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자유롭기 위해서는 제가 더 규율화되고 잘 서 있어야 이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질서가 없는 그런 분방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저 스스로는 되게 잘 잡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자유와 방임의 차이에서 이제 책임을 다함으로써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자유, 프리덤, 뭐 공간 이름도 그렇기도 하고 자유에 대한 그 대표님의 생각이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전 자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이상적이고 뭔가 행복한데 그런 것들은 되게 무질서하다는 또 이제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그 자유롭고 그 좋아하는 일, 이상적인 걸 하려면 현실적인 거를 굉장히 잘 쌓아야 돼요. 남들이 보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그 부분에 더 최선을 다하고 싶고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저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요새요?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9가지 좋아하는 아직 한 가지 좋아하는 일 하려면 9가지 싫어하는 일을 이제 참고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문장에 되게 많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람인지라 그 9가지를 찾는 게 쉽지는 않고 아까 말했던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또 제한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좋아하는 일이 더 많아질수록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나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해야죠. 맞아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해야 된다.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마냥 또 하기 싫은 일로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맞습니다. 쉽지 않을 뿐이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요새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런 구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내 취향을 좀 찾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근데 대표님을 보면은 뭔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되게 그
뚜렷한 분이어가지고 그런 것들 좀 어떻게 찾아갔는지가 궁금해요. 이런 글이나 사진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공간에 있는 것들. 일단 엄청 많이 보고 엄청 많이 듣고 저는 분류하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분류하는 연습. 적어도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알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사이트가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해야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명확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찾아다니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 저도 경험이 반드시 수반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무슨 취향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충분한 경험을 쌓지 않았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던 건데 꼭 취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취향이라는 단어가 요즘 와서 뭔가 되게 있어야 될 것 같은 단어처럼 많이 쓰이는데 뭔가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람 괜히 조금 더 정체성이 내 취향이 뭐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되게 좋은 시발점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 취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좀 이제 자제했으면 좋겠다. 굳이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취향이라는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 단어들이 너무 남발이 많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감도 높다, 넌 취향 뭐 이런 단어들이 너무 뭔가 사람을 있어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을 너무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군요. 그렇죠. 뭔가 이 단어를 씀으로써 거기에다가 또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확실히 좀 그런 트렌드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단어도 트렌드가 있는 거죠. 맞아. 또 취향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뭐 최근에는 저는 디깅이란 단어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써서 그런 게 트렌드가 되어가면서 취향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취향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자꾸 강요를 하게 되는 문화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시대적인 것 같아요. 네네. 워낙 이제 개인적이고 개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뚜렷한 것들이 멋있어 보이고 선명한 것들을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모르죠. 한 5년 10년 뒤에는 엄청 불안정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게 유행이 될 수도 있죠. 네. 칠가이 유행하고 칠가이 알고리즘이 지배했어요 그거를. 그렇군요. 어떤 갑자기 좀 고민이?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 시대에 되게 민감한 단어들이 엄청 많이 들리거든요. 뭐 느조시라던가 인스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 주문할 때도 77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리니까 너무 인스타그램화된 것 같아요. 전 그런 것들에서 좀 떨어지고 싶은데 저도 또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현실과 이상을 계속 매일 왔다 갔다 해서 피곤해요. 실금지 이런 건가요? 유행어 해봤으면 사람도 거의 알고리즘처럼 인스타그램은 요즘에 뭐 제가 찾아보지 않아도 전화로 무슨 말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뜬다거나 뭐 지금 얘기하는데 인스타그램에 뜬다거나 이런 느낌인데 그쵸. 요즘은 사람도 알고리즘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칠가이가 한번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칠가이가 되고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런 것들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아닌데 어쨌든 모든 것들이 너무 보통처럼 그게 막 평균을 만들어 버리니까 사실은 질릴 때가 있죠.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개성 있는 사회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집에 가서 칠가이 연습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연습을 어떻게 하죠? 자세를 연습해야 되나요? 자세 연습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취미가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저는 또 들으면서 하나 생각났던 게 사실 취향이랑 취미랑 그리고 그걸 일로 연결시키는 거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취향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생각들은 너무 공감이 갔는데 어찌 보면은 또 취미는 또 다른 영역인 거고 내가 일 말고 즐기는 걸 수도 있고 그 취미로 즐기던 것들이 이렇게 일로서 뭔가 반영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생각이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좋아하면은 그게 만약에 일로 됐을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좋아하게 되거나 더 좋아하게 되거나 근데 저는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커피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더 궁금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처럼 좋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싫어질 수도 있죠. 딱 그 정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 같고 취미도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글 쓰는 거랑 뭐 사진 찍는 거 근데 그건 또 일로서도 하고 있으니까 공 차는 거 풋살을 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풋살 동호회가 따로 있으신가요? 동호회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가끔 이제 같이 차는 친구들. 친구들. 전 개인적으로 농구를 좋아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모임이나 그 당근 그런 것도 찾아보잖아요. 잘 없어요. 다 풋살만 해요. 농구를 안 하더라고요. 농구 코트가 생각보다 또 많이 없죠. 맞아요. 농구 좀 쿼터제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신발언이네요. 농구장이 없어요. 혹시 농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사님 DM 주세요. 저는 신체적인 이슈로 인해서 농구를 아예 손도 안 댔거든요.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거라고. 신장이 아니라 심장. 굉장히 농구에 대해서 모르지만 근데 저 풋살도 이런 거 그러니까 몸을 쓰는 걸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풋살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런 걸 가끔씩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저는 꾸준하게 하는 게 좀 어려운 편이어서 어떤 클럽이라든지 동호회 같은 데를 들기가 좀 어렵고 찾는 것도 부산이 그런 풀이 많이 적은 것 같아서 보통 물어보면 다 지인들이랑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지인들이 없거든요. 올해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농구 지인을 만들어보자. 그렇죠. 근데 공통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운동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일 말고 내가 조금 더 내가 좀 고민을 덜고 다른 에너지를 쓰는 근데 그런 리프레시를 하는 그 활동들이 없으면 좀 지치기도 쉬운 것 같고 방전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좀 방전된 배터리는 풀 충전을 시켜도 금방 배터리가 닳고 막 그런 게 사람도 체력으로서 비슷한 걸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쉼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쉬는 시간에도 어떤 걸 하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듣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사람들이 요새 쉰다 쉼이 뭔가 이런 얘기들을 되게 이슈차 많이 하는데 일 말고 이제 내가 다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뭔가 그리고 그걸 또 채워서 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원동력이 운영이 되는 것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또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하고 맞아요. 혹시 그러면 좀 풋살 말고 추천하는 취미 생활이 또 있을까요? 산책? 산책. 산책은 근데 산책을 취미로 만드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취미라고 했을 때도 내가 꾸준히 그걸 하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산책이라고 하면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분들이 없고 산책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걷거나 생각을 하면서 걷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은근히 어려운 거라서 이런 취미를 이제 가지게 된다면은 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거랑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랑 확실히 달라요. 맞아요. 시각이 계속 바뀌고 보는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생각도 계속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산책을 제가 취미의 영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 게 그 시간을 잘 못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산책을 하는 시간. 네, 산책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음악 들으면서 걷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진짜 그냥 음악도 안 듣고 한 30분 걸어 본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네. 진짜 좋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각이 차이도 분명히 그 주제는 똑같은데 네. 낮에 내가 가만히 앉아서 했던 생각에서 밤에 잠시 나가서 걸었는데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꼭 한번 해보시라 추천을 드립니다. 산책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되게 생각을 환기시켜 줄 수 있는. 맞아요. 네, 맞아요. 돈도 안 들고. 그럼요. 건강해지고. 네, 경기가 많이 어려워. 맞아요. 요즘에 돈 쓰는 취미가 너무 많거든요. 아끼는 취미가 이제 네. 유행이 돼야 돼요. 그럼요. 네. 이 유행은 이런 걸 유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정한 칠이 아닌가. 그러니까. 진정한 칠의 의미. 칠한 공원에서 산책을. 광안리 특히 너무 좋잖아요. 산책하기. 좋죠. 너무 좋죠. 골목도 잘 돼 있고. 그럼요. 좋습니다. 저도 오늘 좀 산책을 해봐야겠네요. 구석구석 이렇게 걷다 보면 컴팩트 브리덤 같은 좋은 공간을 또 만날 수 있고. 맞아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되게 뭐 취향이나 취미나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사진이나 글이나 음악이나 그런 분야에 대한 대표님 생각을 좀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간을 보니까 확실히 좀 공간이 또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관심 있는 것들로 어찌 보면 가득 채워진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면 올 때마다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 공간 자체가. 행복해요. 그리고 오픈 이래로 한 번도 똑같던 적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요? 이 공간의 배치라던가. 네. 매일 바꾸세요? 매일은 아닌데 조금씩.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바뀌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한 50번 넘게 바뀐 것 같아요. 가구도 그렇고. 가구도 아예 바꾸시고 배치도 조금씩 바꾸시고. 네. 그거를 바꾸는 이유가 혹시? 어쨌든 이것도 여정이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변화를 주자. 네, 그래서 가구도 다 다른 거고. 그런 재미가 있어서 올 때마다 저는 좋죠. 되게 이런 공간이 되게 내 아지트 같기도 하고 작업실이기도 하고 네, 일터이기도 하고. 맞아요. 특히나 이제 주택을 개조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공간 구조 자체가 되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집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었는데 집들이. 저도 오늘 오면서 약간 세뇌하듯이 집들이 간다. 근데 여기 딱 들어오는 입구도 옆에 다 주택들이다 보니까 입구 자체도 완전 그 주택 대문이어서 기분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친구 집 가는 진짜로. 네. 뭔가 새로운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휴지 혹시? 휴지 아까 강사님이 챙겨 오셨는데 나중에 끝나고 전해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집들이라는 게 그 브랜딩 키워드 중에 또 하나예요. 네,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에서 나오기도 했고. 혹시 왜 집들이 그리고 집이라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기숙사 생활에서 가져온 건데 저희가 사실 그 학교가 촌에 있어서 딱히 할 게 없었거든요. 그냥 캠퍼스 산책하거나 아니면 친구 방 놀러 가서 아니면 제 방 놀러 와서 옷 구경하고, 제가 옷이 좀 많았어가지고 옷 구경하고 뭐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전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 단어를 이제 집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브랜딩을 준비를 할 때 그 요소를 넣었었고, 공간 자체도 그래서 아예 상가는 무조건 주택을 고집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 같은 경우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 오래된 건물을 그
목조를 가지고 왔고 저 두 방이 제가 실제로 살던 기숙사의 형태처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집들이란 단어랑 네. 또 잘 어울리는 네, 공간이 네, 되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컨셉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취향을 겹겹이 쌓아놓으면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되게 아늑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집을 이사하면서 조금 이제 넓어져서 네. 가구들을 사고 감사합니다. 네. 구조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구 매치를 하는데 네.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제가 어떤 이제 시야를 이렇게 옮길 때마다 좋은 것들이 계속 걸리면 그게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게 보통은 나한테 되게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니까 그런 컨셉으로 만든 게 되게 재밌고 혹시 뭔가 집들이 네. 컴팩트 프리덤이라는 이 집 같은 공간에 네.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인사 잘하는 사람. 아, 인사 잘하는 사람. 네. 사전 토크로 인사 얘기를 굉장히 인사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저는 뭐 힙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공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고 네. 예의 바르고 네. 자기 시간 잘 쓰고 좋은 대화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커피 좋아하고 진짜 집들이 가는 어떤 그 매너를 챙겨가는 것처럼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제발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시고 앞으로 그냥 집들이 오신다 생각하시고 정식으로 오십시오. 이 공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부산 안에서도 광안리 쪽에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위치한 이유라든지 선택한 이유 그리고 또 있어 보니까 드는 생각들. 이유도 명확합니다. 전 이유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이랑 관련이 있어요. 제가 주말마다 바다를 갔거든요. 근데 그 바다에서 산책하고 거닐던 그런 순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람 없고 파도 소리 듣고 야자수 있고 저기도 야자수가 있는데 여기도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한다면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면 적어도 불행하진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바다 근처. 무조건. 네. 초반에 저희가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날씨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분에 막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런 것처럼 주변 환경을 미국에서 행복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 요 공간을 하셨네요. 그런 거 치고는 바다가 좀 시끄럽지 않나요? 근데 잘 안 들려요. 또 구석탱이 있으니까 잘 안 나갑니다 사실. 바닷가로 나가지는 않아요. 밤에 가거나 새벽에 가거나 어르신들 맨발로 걸을 때 새벽에 그래서 다대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부산에 있는 바다 중에서 다대포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좋아서 투표를 한번 해봐도 좋겠네요. 부산에 있는 바다 중에 어디가 제일 좋은지. 다대포 바다가 제가 자주 갔던 바다랑 거의 좀 비슷해요. 해변이 넓고. 근데 멀다는 게 너무 큰 단점이고 주변에 인프라가 없다는 게 너무 큰 단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씩 분기에 한 번은 꼭 가는 것 같거든요. 가면은 또 사진 찍으시는 그 웨딩 촬영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여름에 가면 서퍼들이 엄청 많이 있고 그 모양들이 그 계절마다 좀 많이 바뀌고 갈 때도 있고 일몰에 가면 또 느낌이 많이 다르고 또 일출도 생각보다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전 다대포를 좋아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가서 산책 한번 해보세요. 끝과 끝이지만 언젠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도에서 가깝지 않아요? 영도에서 멀죠. 영도에서 여기보다 가깝죠. 남포동 내려가지고 1호선 타면은 사람마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심리적 거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영도가 집이랑 엄청 가까운데 안 가시더라고요. 바다는 영도죠. 영도 바다. 영도 좋죠. 약간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전 동대신에서 태어나서. 진짜요? 네. 그렇군요. 보수동에서도 살았었고. 저는 지금 보수동에. 네.
부민동 쪽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네. 저는 제가 살던 곳이 바로 내려다 보이거든요. 부민. 동아대 캠퍼스도 보이고. 아, 그 거의 근처겠네요. 보수초 위쪽에서 살았어요. 저는 거의 보수초 건너서 살고 있어요. 진짜 집들이 와가지고 네. 그 얘기하다가 공통점이잖아요. 그런 순간이었는데. 네. 재밌네요. 저희가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이 자유롭게 다른 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마무리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들어봤을 때 저는 확실히 드는 생각 하나가 이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공간을 방문했을 때 뭔가 조금 더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고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 단순한 정보보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을 때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았고 저 너무 좋았습니다. 어떠셨는지. 행복하네요. 사실 네. 일을 하다 보면 내 얘기를 할 때가 맞아요. 많이 없어요. 맞아요. 뭐 감정을 드러낼 때도 없고 네. 드러내고 싶지도 않지만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내가 처음에 이 일을 어떻게 시작했지, 내가 언제 좋았지라는 생각을 되짚어보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취향이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겹치는 공감되는 생각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좀 그것만으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진 않았었구나 비슷한 생각을 공감대 형성? 네,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저도 언젠가 이런 작업실 같은 공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커피를 좋아해서 집에서 내려 먹는데 또 사람 오면은 내려주고 이런 걸 좋아해서 저도 옷을 또 좋아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상업성을 띌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 취향이 좀 반영된 작업실 같은 공간이 생기면 여기랑 또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도 있겠고 아무튼 이제 새로운 집들이 네,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꼭 초대를 알겠습니다. 휴지 챙겨서 가겠습니다. 각 티슈 챙겨오신 손님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아쉽네요. 다음에 오실 때 각 티슈 네, 각 티슈 챙겨오시는 분 있으면은 기억에 남을 거. 휴지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실용적이죠. 네, 휴지가 정말 소중합니다. 네, 맞습니다. 집들이는 휴지다. 네. 라는 얘기를 끝으로 현경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까 말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 좋았고 그 이야기, 그러니까 개인 스토리를 좀 알고 들었을 때 저는 확실히 어떤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시야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재밌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다시 그 공간에 직접 가는 게.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 다음에 한 번 더 온다면 뭔가 왠지 모르게 좀 친근한 상태로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말 한 번 안 건네본 사이지만 맞아. 그래도 어떤 내가 이 사람과의 공감대라든지 친밀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일단은 오늘 또 집들이 휴지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번에도 자유롭게 부산에 있는 브랜드와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